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30억짜리 아파트를 친아들인 여러분이 아닌 며느리에게 모두 넘겨버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겪었습니다. 48세 김민수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73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렇게 2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셨죠. 당시 가격으로 3억이었던 그 아파트는 지금 시세로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그날 들은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파트. 지연이한테 넘기기로 했다. 지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18년 된 제 아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한테요? 그래,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친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30억짜리 아파트를 넘기려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한 가족의 아픈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가족이란 무엇인지, 효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날의 충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저는 항상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공장 일을 하시면서도 학부모 상담은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모두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아버지 댁에서 보냈고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며느리한테 준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아버지한테 뭐 부탁한 거 있어?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내도 저만큼이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아내 지연이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고 제가 바빠서 못 갈 때도 혼자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명절 음식도 항상 지연이가 준비했고 아버지 생신에는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드렸죠. 그런데 왜 아버지는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걸까요?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아버지를 찾아뵙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아빠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왜 아들이 아닌 며느리한테 아파트를 주시려는 겁니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이가 너보다 더 효자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를 안 했습니까? 주말마다 찾아뵙고 아프시면 병원 모셔다 드리고. 민수야, 그건 네가 아니라 지연이가 한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네가 주말에 온다고 했을 때 막상 오는 건 지연이 혼자였어. 너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골프 약속이 있다고,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매번 핑계를 댔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아버지 댁에 간 횟수보다 아내 혼자 간 횟수가 더 많았습니다. 작년 겨울 아빠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기억나니? 물론 기억합니다. 예,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렸지 않습니까? 넌 병원에 데려다 주고 바로 갔어. 그날 밤부터 2주 동안 매일 병원에 와서 아빠 곁을 지킨 건 지연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옆에서 잠도 안 자고 아빠 손 잡아주고 죽 끓여다 먹여주고. 그게 다 지연이가 한 거야.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아내가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고맙다고만 했지 제가 직접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30억 아파트를 주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 그건 단순히 며느리가 효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20년 동안 숨겨진 한 가족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민수야, 네가 지연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물론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28살, 지연이는 22살이었습니다. 지연이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고 대학도 지방 사립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길 원하셨죠.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집안도 봐야 하고 학벌도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연이가 좋습니다. 지연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허락하셨지만 결혼식 날까지도 표정이 밝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아빠는 반대했지? 솔직히 지연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였나? 아빠가 공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어.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2005년 5월 아버지는 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3개월간 깁스를 하고 계셔야 했죠. 예, 그때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렸지 않습니까? 넌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갔어? 그리고 다음 날부터 네가 온 적이 있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매일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죠. 아버지의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때 아빠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니? 지연이요? 그래? 지연이가 매일 아침마다 찾아왔어? 출근 전에 들러서 아빠 식사 챙겨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는 또 들러서 저녁 먹여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빠가 물었어. 지연아, 너 출근하는데 이렇게 매일 와도 되겠니? 그랬더니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친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친아버지가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는 울었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지연이를 무시했어. 집안이 별로라고 학벌이 낮다고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막상 아빠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건 지연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던가요? 아버지,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지연이가 잘 챙겨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아내에게 모든 걸 떠넘겼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지연이는 계속 그랬어. 아빠 생신 때 네가 바쁘다고 못 온 날 지연이는 새벽부터 와서 미역국을 끓였어. 아빠가 감기 걸렸을 때 너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약국에서 약 사다 드릴게요라고 했지? 그런데 약국 문 닫았다고 그냥 넘어갔잖아. 그날 밤 11시에 지연이가 왔어. 24시간 약국에서 약을 사서 죽까지 끓여가지고 왔더라고. 아버지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작년 어버이날 너 뭐 했니? 카네이션 한 송이 드렸습니다. 그래, 꽃 한 송이 주고 갔지? 그날 저녁에 지연이가 왔어. 손편지랑 함께 아빠가 좋아하는 옷을 사가지고 왔더라고.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 아버지, 제가 시집와서 가장 감사한 건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난 거예요. 친정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어? 네가 효자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진짜 효자는 지연이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지난 18년간 저는 무엇을 했던가요? 겉으로는 효자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내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저는 제 일만 했습니다. 아내가 잘 챙겨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더 충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아버지가 30억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주기로 한 진짜 이유. 그건 단순히 며느리의 효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내가 몰랐던 게 많구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니?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고, 나를 딸처럼 대해 주셨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친정 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어머니 혼자 나를 키우셨죠.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나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분이 내 두 번째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건 알았지만 아내가 그렇게까지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오빠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싶었어요. 내가 친정 아버지한테 해드리지 못했던 모든 걸 시아버지한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내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거기 계실 거라고 제가 바쁘면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버지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는 아버지로부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민수야, 이거 한번 읽어봐. 일기장을 펼치니 2010년 7월 15일자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췌장에 종양이 있다고,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비는 2천만 원. 나한테는 큰 돈이다.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이다. 민수는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걸 말하면 부담될 것 같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010년. 그때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왔다. 내가 요즘 안색이 안 좋다고 병원 검사는 받아보셨냐고 물어봤다.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지연이가 눈치를 챈 것 같다. 다음날 일기. 지연이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다.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연이가 울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라고 했다. 다음 페이지. 오늘 지연이가 2천만 원을 가져왔다. 수술비라고 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냐고 물었더니 친정어머니 유산으로 받아둔 돈이라고 했다. 아버지, 이 돈은 아버지를 위해 쓰는 게 맞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라고 했다. 나는 받을 수 없다고 민수한테 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연이가 말했다. 아버지,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오빠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이건 저와 아버지만의 비밀로 해요. 저는 일기장을 읽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10년. 그때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회사 승진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아내가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아버지께 드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다. 지연이가 매일 병원에 왔다.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주말에만 잠깐 들렀다. 민수에게 미안하다. 내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지연이를 보면 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페이지들에는 지연이가 아버지를 위해 한 수많은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한 일, 퇴원 후 매주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동행한 일,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준 일, 아버지가 우울해하실 때 옆에서 위로해 준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게 숨긴 일. 왜 아내는 이 모든 걸 제게 숨겼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왜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 암 수술 2천만 원.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는 그때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했잖아요. 승진 탈락하고 프로젝트 실패하고 매일 밤 술 마시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오빠한테 아버지가 암이래 수술비가 2천만 원 필요해라고 말하면 오빠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자책했을 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 병도 몰랐다니 내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책하면서 더 힘들어했을 거예요. 나는 그게 싫었어요. 오빠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한테도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진짜 효자는 제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30억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려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부끄러운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48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효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민수 씨는 효자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한 건 거의 없었고 모든 건 아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민수야, 회사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아버지와 하루 종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장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 재료들을 샀죠. 집에 돌아와서 서툴지만 직접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맛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네가 만든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넌 나쁜 아들이 아니야. 다만, 넌 아빠를 당연하게 여긴 거야. 아빠는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말이야.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빠가 암 진단 받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 이제 곧 죽는구나 싶었지. 그때 생각했어. 민수한테 뭘 남겨줄까? 돈? 집?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가, 누가 내 곁에 있어 주는가. 그거였어.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수야, 넌 좋은 아들이야. 하지만 넌 지연이한테 감사해야 해. 지연이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외로웠을 거야.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자. 그리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자.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내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셨어.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빠,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8년간 아내가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아버지를 챙겼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데도 시아버지 댁에 들러 저녁을 챙겨드렸습니다. 주말에는 청소를 도와드리고 병원 진료도 동행했습니다. 명절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게 티 내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바쁜 거 알았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승진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집안일은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아내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을 저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증여권 제가 찬성합니다. 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민수야, 정말이니? 예. 지연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니, 지연이만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진짜 아들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진짜 자식보다 더 나은 효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마음 편히 지연이한테 주세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아빠는 정말 기쁘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뭐니?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지연이한테만 맡기지 않고 제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직접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청소도 하고 식사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민수야, 이제야 네가 아들 같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아버지는 공증을 통해 아파트를 정식으로 지연이 명의로 증여하셨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 하지만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우리 부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 아파트는 네가 받아야 해.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민수야, 너한테도 아빠가 줄 게 있어? 아버지는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빠가 너를 위해 따로 모아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한테 진짜 아들이 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준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민수야,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이 중요한 거지. 네가 이제 그걸 알게 됐으니 아빠는 행복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 댁을 방문해서 청소를 돕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명절에는 제가 직접 요리를 준비합니다. 서툴지만 아버지는 항상 맛있게 드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내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연아,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여보,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일찍 쉬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 고마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압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행복해합니다. 오빠, 변했어. 정말 많이 변했어. 당신이 가르쳐 준 거야.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우리 부부는 이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으신 지 15년이 지났고 지금은 정기검진에서도 깨끗하게 나오십니다. 아빠는 100살까지 살 거야. 손주들 결혼하는 거 봐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십니다. 그리고 지연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에도 지연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십니다. 여전히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런 지연이를 보면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아파트를 주셨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당연하게 여기고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30억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주심으로써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가족이 뭔지, 효도가 뭔지, 사랑이 뭔지.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버지도, 아내도, 저도,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아버지의 지혜로운 결정 덕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혹시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당장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그 한마디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중요한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유류분 문제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즉, 아버지가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준다고 해도 친아들인 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억 아파트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약 7억 5천만 원 정도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권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관계, 사랑, 신뢰. 그게 돈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릅니다. 만약 불합리한 상황이라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아내가 그럴 자격이 충분했고 저는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전 증여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다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분배 문제로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생전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결정하고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 문제가 있지만 가족 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생전의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경우 30억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약 6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두신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셨고 아내는 아무 부담 없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관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깨진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첫째,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은 영원히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둘째,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선물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셋째, 배우자에게 감사하세요.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감사 표현이 가족을 지키는 힘입니다. 넷째, 재산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화하세요.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가족에게 전화하셔서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족,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까지 다양한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우리 가족은 이렇다.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교훈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썰 사연극장이었습니다.